그래서 지금 현재 업사이드는 오히려 거꾸로 다운사이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요. 커버를 애널리스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10만 원 초반이고 주가는 5월 4일 기준으로 14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 밸류에이션은 38배야. 그럼 뭘 사시겠어요? 일진전기 사시겠어요? 산일전기 사시겠어요? 엄청 높은 LS 일렉트릭 사시겠어요? 효성 사시겠어요? 여기에 따라 탑픽이 달라지는 거죠. 순수하게 밸류에이션과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맞고요. 최근에 봤던 탄력으로 따지면 여전히 관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전력기기와 전선주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현 시점에서 차별화가 필요할까요? 순환 매성격 상승 흐름 지속될까요? 전력기, 변압기는 진짜 반도체보다 더 세죠.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반도체가 계속 갈라 하더라도 반도체가 쓰이는 건 뭐시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 서버에. 근데 데이터 센터 서버를 지는데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펀딩을 한다 해요.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 못했다. 아니면 전력이 있더라도 송전해지고 배전해지고 유틸리티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럼 꽝이잖아요. 네. 그래서 변압기 종목에 대해서 주문을 내면은 주문이 빨리빨리 안 온다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는데 이게 리드 타임이 더 늘어졌어요. 그 바탕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가파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원래 주가가 싸지 않았지만 26년 기준으로 27년 정도가 아니고 28년 또는 누구는 29년까지의 가능성을 땡기고 있어요. 28년 어떤 이익에 대한 전망치로 PER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이 가고 있고 이 PER 대수는 글로벌 피어가 갖다 대지 못해. 왜? 한국의 전력 변압기 업체의 성장률을 따라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PER이 원래 당초에는 27년 기준으로 한 20배, 30배 안 되는데 30배 정도 안 돼. 요즘은 많이 올라가서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LS 일렉트릭은 뭐 70배 정도, 60배 후반이고 나머지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일진전기도 5월 4일 종가 기준으로 40배. 결코 싼 게 아니죠. 한데 이게 성장률이 27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8년, 28 성장률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가 다소 빠르게 올라간 것 같지만 그래도 업사이드에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아직은 유효한 것 같아요. 5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각각의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LS 일렉트릭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거는 현대 일렉트릭이지만 모멘텀은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단연 앞서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현재 주가가 5월 4일 기준으로 3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어요. 컨센서스가 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주 최근에 함증권사에서 나온 목표 주가 4월 28일자는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니까 만약에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보는 그 순간에 주가가 근 30만 원 초반 정도라면은 업사이드는 이것도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미 주가는 60배, 70배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런 밸류를 27년 기준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 덜 오른 종목을 가서 간 것이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가는 거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도 아주 싸진 않습니다. 한 30배 후반, 30배 후반, 40배 정도가 내년에 돼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한 140만 원 후반대인데 그 다음에 최고치가 160만 원인데 주가는 이미 컨센서스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130만 원대. 업사이드는 10% 초반. 최고 목표 주가 160만 원 기준으로 20% 후반. 그러니까 최고 목표 주가까지 만약에 가시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투자하고 계신 분의 그 프로핏 테이킹이 빨리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앵커링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60배, 70배 나머지 종목들이 싸다는 이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흘러간다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장 싼 거는 이 5월 4일 기준으로 가장 싼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오늘도 꽤 올라서 오늘도 아까 녹화하기 전에 보니까 440만 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 효성중공업이 컨센서스 목표 주가에 턱 밑까지 왔어요. 460만 원. 최고 목표 주가 500만 원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대충 한 80% 이상 컨센서스 목표 주가 최고치에 갔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뭐 10% 전후이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갖고 계신 분이 이 실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애매하지만 절대 밸류에이션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27년이 아니고 28년까지 간다면 28년 기준으로 PER을 비교해야 되는데 28년 예측을 애널리스트들이 표면적으로 아주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목표 주가는 그거 근거에서 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밸류가 높다 안 하다 이런 개념은 현재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일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신재생 쪽의 특수 변압기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신재생 특수 변압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애매했는데
얘가 따라왔어. 왜? 마진이 엄청 좋거든요. 마진이 30% 중반입니다.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10% 중후반, LS엘렉트 20%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산일전기는 이 마진이 30% 중반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모멘텀이 붙어갖고 주가가 목표 주가에 더 왔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이 36만 원인데 이미 5월 4일 기준으로 33만 원.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은 이미 40배. 현대엘렉트릭과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싼 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일진전기라는 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종목을 찾는데 문제는 가장 작은 종목 일진전기는 이게 구리가 있고 구리라는 사업이 있고 구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원자재 가격에 노출돼 있고 한편에 있다 보니까 마진이 낮아요. LG전기가. 그래서 밸류가 낮았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사이드는 오히려 거꾸로 다운사이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요. 커버를 애널리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는 10만 원 초반이고 주가는 5월 4일 기준으로 14만 원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 밸류에이션은 38배야. 그럼 뭘 사시겠어요? 일진전기 사시겠어요? 산일전기 사시겠어요? 엄청 높은 LS엘렉트 사시겠어요? 효성 사시겠어요? 여기에 따라 탑픽이 달라지는 거죠. 순수하게 밸류에이션과 이런 거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맞고요. 최근에 봤던 탄력으로 따지면 산일전기도 여전히 관심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주목한다면 어떤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유망한 거라고 한 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순환매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제 그 LG엔솔, SDI, 포스코홀딩스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셀 중심의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코프로보엠 포함해서 LNF, 포스코 퓨처 같은 양극재 같은 소재주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목은 언제 하느냐? 그때마다 달라요. 셀이 먼저 갔었기 때문에 소재주가 다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다시 관광을 받은 거가 맞고요. 지금은 다 비등비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소재주가 강한 거로 본 거는 아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의 타이밍이다. 녹화를 딴 데 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셀 업체는 LG엔솔과 삼성 SDI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2, 4분기, SDI는 계속 적자는 줄였는데 원래 시장은 한 4, 4분기 가서 흑자 전환인데 최근에는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SDI는 원래 IT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SDI는 전고체라는 것이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26년도에 전고체 테마가 많이 묶이게 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고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관련이 있어서 될 수 있고요. LG엔솔은 그야말로 ESS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장 빠른 주식이기 때문에 ESS 판매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근데 둘 다 결론은 트레이딩.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샀었을 때 27년도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28년 걸 때려야 됩니다. 28년 기준으로 보통 시장에서 보는 게 40배. 아까 기억나세요? 40배 얘기할 때 싸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변압기 얘기할 때. 근데 이건 28년입니다. 2차 전지는 28년에 40배 정도 적용했을 때 주가하고 목표 매수하고 괴리가 있다면, 괴리라는 게 룸이 있다면 그러면 트레이딩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럴 때 룸이 지금 뭐 20% 30% 남았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하여튼 그렇게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LG엔솔의 컨센서스는 50만 원 중후반, SDI는 80만 원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따면 현재 업사이드는 10%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근데 우리 10% 후반 이게 개런티 하느냐? 그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삼성전자 목표 주가 36만 원 개런티 합니까? 하이닉스 뭐 보니까 이래서 개런티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애널리스트를 할 때 어떻게 하지? 안전마진. 자기가 다음번에 또 찾았을 때 한 번 더 튈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항상 제 구독자들은 말씀드리는 게 80%, 20% 애누리 값 그렇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은 그 애누리를 까고 보면은 좀 까리까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재주로 가는데 일단은 그래도 LG엔솔과 거의 업사이드는 뭐가 있느냐? LG엔솔의 업사이드 아까 전고체 SDI는 전고체가 업사이드고요. LG엔솔은 ESS 핵심이기 때문에 ESS의 판매가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생각보다 더 높다. 생각이 뭐냐? 시장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증가된다. ESS. 그거 이상 되면은 업사이드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가격 측면에서 리튬 가격, 양극재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좋은데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20 초반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이거보다 높아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더 올라간다. $20 초반에서 더 올라가고 ESS 판매가 3배 이상으로 증가된다 하면은 업사이드 여부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DI는 아까 전고체 이슈고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린 게 큰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있습니다. 요즘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는 두 가지입니다. 철강을 빼놓고 얘기하면 철강 사업이 안 좋으면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덜 가는 게 있어요. 철강 사업이 좋으면 현대제철 사겠죠. 동부제가 사겠죠. 철강 사업 좋다고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닌데 철강 사업이 괜찮으면 시장에서는 내러티브가 붙어있는 리튬하고 광산이죠. 그 다음에 자회사를 봅니다. 포스코 홀딩 자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엔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이런 쪽의 실적이 요즘에 호조가 좋습니다. 파지티브고요. 두 번째 리튬광.
리튬이 아르헨티나 있고 호주에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평가 얼마 정도의 몇십만 톤의 가동을 한다.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는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이전보다는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좀 높아졌어요. 원래 한 1년, 2년 전부터 원래 70만 원 이상 부른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 빼고도 60만 원 초반대를 부르신 분이 2명 나왔는데 그것이 이러한 흐름, 자회사가 좋다. 그 다음에 재평가 리튬 이런 거의 테마를 가지고 목표 주가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괴리가 10% 남짓이기 때문에 추가의 접근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가 셀입니다. 그러면 소재주는 에코프로비움 있고 포스코 퓨처엠 있고 LNF인데 오늘은 LNF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요 좋죠. 좋아요. 양극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지만 음극재에 대한 생산, 음극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요.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모천 음극재인데 음극재에 대한 기대치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거나 중국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 그 기조하에서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음극재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음극재도 나오고 양극재도 캐파를 일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언제 정도의 넘버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은 2030년을 보고 있어요. 2030년에 마이즈된 캐파가 얼마고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얼마 마진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음극재 그 캐파가 얼마고 이런 걸 했을 때 애널리스트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얼마 정도냐 2030년에 PER 맥시마이즈는 캐파 기준으로 30배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업사이드가 아마 시가총액으로 20조 중후반일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룸이 있다고 보지만 이게 워낙 버러타일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익스포즈한다. 이런 접근은 어떤가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은 밸류가 진짜 안 나와요. 내년도 내후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부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있지만 LNF는 기본적으로 하이니켈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리튬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 향으로 나오는 사육 파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LFP, 우리가 말하는 LFP, 특히 나트륨 쪽 2차 전지인 거기에 LFP가 중요한데 이 LFP하고 468이라는 그 내러티브가 얘네들의 성장 종족, 중장기적인 성장 종족에 대한 핵심적인 우리가 와치하는 포인트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능성과 단기적으로 리튬 추가 가격 가능성, 상승 가능성 본다면 LNF가 아직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27만 원 정도가 컨센서스고 최고치는 30만 원, 30만 원 이상의 두 군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치를 기준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아마도 PER이 내년 기준으로 50배 이하일 수 있습니다. 50배 이하면 2차 전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당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7천선을 앞둔 현재 시장,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어떡하죠? 적절한 시점 지났습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최근에 나온 거를 기준했을 때 모 증권사, 삼성증권회사가 이렇게 코스피의 EPS를 대충 이렇게 칸그리게 한 게 있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전 끝자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500 얼마가 되더라도 PER이 10배밖에 안 돼. 대한민국이 과연 20년 동안 평균이 PER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만 주더라도 이익을 믿으시면은 이익, 우리나라 코스피 이익.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300 몇십 조, 200 몇십 조니까 합해서 600조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믿으시면은 PER 10배 치면 8,500이고요. 전쟁이 안 끝났죠.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죠. 혹시 그런 컨설이 된다면 여기서 디스카운트 하면 됩니다. 디스카운트 얼마 하시겠어요? 10배에서 10%? 20%? 전쟁이 안 끝나서 20%? 20% 하면은 그럼 8배 정도가 되는 건데 8배 곱하기 850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8배 곱하기 해볼게요. 8배 곱하면 한 6,800 나옵니다. 6,800이 8배입니다. 20% 디스카운트 너무 심하죠? 전쟁이 새롭지 않으면? 그러면 10% 해볼까요? 그럼 9배 하면은 7,650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 있죠? 하루아침에 7,400이 됐나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정도로 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이제 7,600이다, 8,000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과거에 우리가 10배, 9배 정도 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9배 하면 7,000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려고 그러고 8배 하면 8,500까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350조, 250조는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확확 안 한다라는 전제가 깔아야지 가능한 거고 그 하나라도 뭐가 EBC가 되면 빨리 못 가겠죠. 아니면 다시 6,0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7,000 이하로. 그런 게 읽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안 샀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방법 없죠. 지금 안 사는데 어떻게 사요? 높게 주고 사야죠. 근데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강사장이라도 중간에 10% 정도 내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8,000 갔다가도 7,200 갈 수도 있고 7,500 갔다가 6,000원 후반대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없어요라고 안심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니고 하는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면 조정이 올 수 있을 때 대비했을 때 현금과 믹스를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포모가 극단적으로 오고 주위에서 만약에 그 인증샷 해가지고 계좌 뭐 자랑하고 소고기 사먹는 정도 하는 거 람보르기 산다 이딴 소리 나오면은 그때 사면 안 돼. 거꾸로 그런 소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약간 오버슈팅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피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원칙이 있나요? 본인이 원칙이 있었어요? 또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세 번째, 상관없이도 돈을 이미 잘 버시나요?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이도 돈을 잘 버시면 원칙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관없이 돈 잘 벌다가 상관없이 돈을 못 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원칙이 필요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관없이 돈을 잘 버시는 거 그러면 이 얘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원칙이 언제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냐? 주가가 빠지면 느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원칙 필요 없이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서 잘 하고 계신데 원칙 없이 한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게 좋고요. 나중을 위해서 원칙이 필요 없게 돈 잘 벌더라도 못 볼 때는 생각을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원칙이 있으면 당장에 덜 먹더라도 원칙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원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진짜 장기 투자하세요? 아니면 진짜 한 달짜리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라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학 들어갈 때 주고 싶습니까? 중학교 들어가는데 지금 대학교 들어갈 때 그 뭐죠? 5년 6년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장기 투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돈하고 내가 지금 6개월 뒤에 돈 빼서 뭔가 써먹어야 될 돈하고 차별을 두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 투자 계획을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있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0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한 종목에 뭘 봐? 뭐 그렇게 말하면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한 종목 가르쳐드리고 내가 다음 올 때까지 안 가면 내 손목을 자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좋겠죠. 그런 일 없다고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의 숫자가 1억이라는 숫자 뭐냐? 아마 직장에서 막 나온 지 직장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1,000만 원도 소중한 돈이죠.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것도 모으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안 들어가 있는 거하고 이미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질문은 1,000만 원 갖고 처음 생겨갖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초보 투자하면은 주도 섹터 들어가죠. 주도 섹터 말 많으시죠. 반도체, 그 기타본도 포함해서 반도체, 변압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50% 정도를 개별 종목을 잘 모르시면 ETF를 하시면 되고 개별 종목을 잘 아시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거는 한국 에너지만 얘기하는데 삼성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더 쌀 수도 있고 샌드 살 수도 있죠. 어쨌든 주도 섹터는 아는데 종목이 헷갈린다. 그러면 ETF고요. 주도 종목을 내가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종목 기준은 단 주도 종목의 한 종목에 대해서 20% 이상 투자는 안 됩니다. 주도 섹터 50% ETF 그리고 현금 좀 일부 그리고 언제가다 이미 포모가 온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7,400이니까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상태예요.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손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손절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손절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10%면 뺄 것인지 5%를 뺄 것인지 15%까지 버틸 것인지 손절 원칙을 세우는 걸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꼭 지키십시오. 분할해서 들어가시고 포모가 오는 날 그날은 사지 마세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1억 원을 운용한다면 어떤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1억이건 1천만 원이고 10억이고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년짜리 투자를 하는 것인지 5개월짜리 투자를 하시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해요. 1억이라는 돈 자체가 뭐 1,000만 원하고 다르게 운용할 건 없습니다.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은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이 20-30%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으로 50%. 그럼 남는 거는 50 더하기 20-30% 빼면은 또 20-30% 나오죠. 20-30%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은 아무 얘기 듣고 하라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있는 장사를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3시까지 장을 못 보고 이런 직장인들 트레이딩 못하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요. 근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주도스터 반, 그 다음에 트레이딩 반, 나머지 현금 반, 현금 20% 이렇게 됩니다. 한 종목 투자,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한다고 미국을 투자 안 한다면 한국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예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중이 15% 20% 될 수 있지만 삼성 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건 10% 이내
변동성이 높아요. 10% 이내, 삼성자이언스 예외. 합해서 주도 섹터 50, 트레이딩 20, 30 할 수 있으면 현금 20, 30. 트레이딩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장이 너무 높아갔다면 현금 반, 주도 반. 만약에 진짜 이 장을 내가 이제 8,500까지 논스톱 한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다 현금 한 5% 빼고 다 투자해야죠. 그 자체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내는 거는 보통 변동이 있으니까 20, 30% 현금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 운용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월 3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와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300만 원 하려면 연간 3,6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3,600만 원. 거꾸로 3,600만 원을 벌려면은 여러분이 투자할 돈은 6억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6억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6억 투자해서 1년 6% 먹으면 3,600만 원입니다. 그게 300만 원이에요, 월. 6억 없으면 300만 원 월 수준의 현금으로 만들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욕심입니다. 예, 욕심이에요. 그 6% 수익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안정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300만 원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남처럼 10%, 20% 먹을 7,400에 들어와갖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다는 건 이게 변동해서 밑으로 빠질 때 빠지는 거를 적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아까 그래서 저는 6억 정도면 300만 원, 3,600만 원, 300만 원 월, 연가 3,600만 원, 그러니까 6%죠. 연가 6%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할 수 있다 보고요. 가용자금은 6억 이하면 그러면 두 가지죠. 이하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죠. 더 공격적으로 하지만 7%, 8% 해야지 성이 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7, 8억 올라가면 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억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안정적 현금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은 배당 중심. 그건 낫겠죠. 고배당, 리츠. 리츠도 요즘에 해외 리츠는 아작이 나서 해외 리츠 빼고 국내 리츠. 저 같은 리츠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당 중심으로 연간 배당 수익을 잘 따지면 한 4, 5%, 6% 확실치 않지만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담고 10% 원래는 한 20%였는데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채권 금리 상품을 보통 한 20%까지 보는 게 보통 응원하는데 현재는 10%. 그럼 나머지 뭐죠? 나머지 5, 60%는 성장 자산, AI 관련되는 메모리 빅테크 이렇게 두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빅테크에서 업사이드를 10% 이상은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보세요. 미국의 7,200 정도 기준으로 S&P 우리가 미국의 S&P를 앞섰거든요. 미국의 7,200이 PER 한 20배 정도예요. 21배. 근데 그것도 과거 평균 있잖아요. 과거 5년 평균까지 왔어요. 회복이 됐다고. 미국은 과거 평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10% 이상 올라간다고 자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자산에 무슨 자산에 간에 현재 레벨에서는 주식 관련되는 거는 10% 정도를 업사이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 업사이드 50%. 그다음에 안정적인 현금으로 3, 40%, 그거 한 5, 6%, 5% 정도 캐시플로우 배당으로. 그다음에 채권 나머지는 뭐 한 3%. 이렇게 하면 아마 얼추 6%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6억 기준으로 6% 3,600만 원, 월 300만 원 가능성이 있고요. 돈이 적으면은 어떻게 되죠? 안정 현금 흐름보다는 배당보다는 성장 자산으로.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성장 자산을 60%가 70% 이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안정적 현금 흐름과 더 이슈가 되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반영되고 나서 나중에 채권을 더 살 수도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